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나는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동사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될 권에서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동국제강에서 이제 동국홀딩스, 동국CM하고 이제 분할 재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어떤 이슈입니다. 4월 18일 어떤 이슈네요.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의 철강주 강세란 제목이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을 추진한다면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집행을 고려하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에 지시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공고한 세율은 25%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등의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KG스틸,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포스코스틸리온 등 철강주가 동반 상승했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네, 보시면 됐습니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철강주는 보면 조금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철강주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죠? 대표적인가 포스코가 됐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두 번째 현대제철, 세 번째 동국제강, 동사 동국제강, 네 번째는 이제 특수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특수강들을 이제 냅두고, 재료 냅두고요. 세 가지 좀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론 다 잘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바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후판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주죠, 조선 업황을 보고 포스코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합니다. 사업부는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후판, 즉 조선업황의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선업황에 관련된 포스코. 자, 두 번째는 현대제철이 됐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물론 다 합니다. 다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 바로 냉간 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조선업황하고 조금 더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좀 연동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동국제강은 뭐냐? 물론 동국제강도 여러 가지 다 합니다만은 그 가장 민감하게 반응된 게 바로 본강이 되겠습니다. 본강, 현강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본강, 현강이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철근입니다. 철근.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황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철강주라고 해서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종목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건설업황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중국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확 살아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강남 지역을 필두로 하고 일부 지역 관련돼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재건축 하기 힘들어하고 난리였는데 요즘엔 조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에서 좀 인가를 해줍니다. 자, 재건축 하려고 우리 재건축 할게 라고 했는데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합니다. 이거 참 뭐죠? 왜 그러지? 부동산 경기가 별로 전반적으로 안 좋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쉽게 말하면 마진율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시멘트, 철근 포함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아갔지만 동국제강이 살아나려면은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경기는 조금씩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은 향후에 이 동국제강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예의주시하시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 경기하고 동사하고는 관계가 연관이 됐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 모르면은 답답합니다. 예, 모르는 길을 캄캄한 밤에 가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예를 들면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시간 거리인데 알고 내가 평상시 다니는 길이에요. 그 길을 1시간 동안 가는 것과 나 처음 가보는 초행길을 30분 동안 걷는 걸 비교하게 되면은 웃긴 게 1시간 가는 게 더 짧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30분이면은 초행길인데 컴컴한 어두운 밤이다. 그러면은 이게 3시간, 4시간처럼 느껴져요. 보니까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설 경기를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가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 경기 관련된 거는 뭐 뉴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동사 현재 오늘 1.79% 상승하면서 12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저번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얼마냐? 바로 1200원 정도 됩니다. 1200원. 그러니까 만원 정도로 보시면 된다. 쉽게. 이번에 두 번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바닥은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쌍바닥 위치이고 아직까지는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오른쪽 어깨를 안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일 여기 만원대를 지지를 못 받는다. 그래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했더니 지하 1층 있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바닥을 지지를 받는지 A주시하시고 만일 반등했다가 재발락 나오는 역헤드온 숄더 나오면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50원인데 자, 1차 저항대는 11,000원, 2차 저항대 12,000원, 3차 저항대는 13,000원, 4차 저항대 14,000원이 됐습니다.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9,500원, 2차 지지대 9,000원, 3차 지지대 8,500원, 4차 지지대 8,000원 구간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 만원대 지지받는지 A주시하시고 반등했다가 재발락하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5,000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119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팔고 있고 보험도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하고 사모펀드 위주로 보세요. 이 종목들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고요. 연기금의 순매도가 가장 강합니다. 연기금의 현재 순매도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걸 끊어지고 최소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만약에 연기금 계속 판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 동향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매도 기조를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 1.71%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딱 30% 동국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9.9%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JFE 8.7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안 나왔던 배경은, 자,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 그리고 동국제강 동사하고, 그다음 동국CM, 이렇게 지금 분할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 됐기 때문에 이 앞에 내용 없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동사 매출액 보시도록 했습니다. 자, 작년에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4조 원, 내년도에는 4조 2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300억 원대에서 올해 2,700억 원대, 내년도에 3,2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400억 원대에서 올해 1,500억 원대, 내년도에 1,9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이제 분할 상장되고 나서니까 그 전에 거는 내용이 이제 분할되기 전이니까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2분기는 작년에 510억 원대에서 3분기는 1,000억 원대, 4분기는 780억 원대였고요. 올해 1분기는 525억 원 나왔고,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5억 원 대비 올해 789억 원. 괜찮을 거 나올 거 예상되는데 3분기는 다시 또 작년에 1,054억에서 올해 640억 원대 약간 주춤하죠. 다시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780억 원대에서 올해 82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짝수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하고 4분기 실적은 좋고 3분기는 1분기와 함께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약세였다.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다? 3분기 실적은 잠시 회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잠시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7.6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상 EPS는 3,958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시기에 4,0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BPS는 4325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4,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도록 할게요. 자, 4,000원이면 428, 예, PER 2배 반, PER 3배가 안 된다는 거죠.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겁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인데 현재 주가는 PER 428, PER 3배가 안 됩니다. PER 2배 반, 3배가 안 된다. 상당히 저평가 구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멘텀, 즉 주식 용어로 트리거라고 얘기하죠.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은 불이 활활활 탈 수 있는 현재 마른 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른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불씨만 발생되면 불이 활활활 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 트리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동사 이제 봉현강이 77.15% 그리고 후판에서 2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 설명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분할 재상장 됐습니다. 일단 그 후로는 전반적으로 한 번도 유상경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은 당연히 없고요.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자, 보시도록 할게요. 부채비율은 105%, 자, 유보율은 59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오늘 종가 125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순매도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8.8%를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PER은 2배 반, 3배가 안 되는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반사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기존의 7.5%에서 25%로 변경된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이 철강 관련돼 가지고 관세를 인상하면은 우리나라에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반사 이익 기대가 되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3.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1.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1차는 12,000원, 2차는 13,000원이고요. 손절라인 1차는 9,500원, 2차는 8,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국제강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